안녕하세요. 강남 YB 명품 토익의 시관쌤 권혜영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4 시작할 겁니다. 이 파트 4를 드디어 시작할 건데 이 파트 4의 가장 큰 중요함은 뭐냐면 파트 3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 3를 꼭 잘 공부하고 넘어오시면 파트 4는 어휘라던가 유형만 조금만 잡아주셔도 금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트 3를 먼저 잡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파트 4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파트 4가 뭔지 소개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죠? 따단! 시험지에 역시 까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자. 선생님, 저 지금 컨디션이 어려워요. 까만 건 글자라고 보인다고요. 우리 Part 3 시작할 때도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Part 3와 Part 4의 점수는 듣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 글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들으면서 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공부를 하는데 Part 3와 Part 4의 공부가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꼭 잡아줍니다. Part 4 소개 들어갑니다. Part 4란 한 명이 쭉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 문제를 푸는 것. 왠지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이걸 선생님 저는 어느 강의에선가 본 것 같습니다. Part 3 할 때 거의 똑같은 강의였어요. 다른 점은 뭐였냐면 Part 3는 이 부분이 두세 명이었습니다. 두세 명이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세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쭉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요 세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art 3와 똑같습니다. Direction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 Direction을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 문제, 질문과 보기를 꼭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다.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 같은 말이죠. 듣기 전에 미리 질문의 키워드를 꼭 파악하고 보기를 빠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에이, 말은 쉽지 참 어렵다, 그쵸? 하지만 연습하면 금방 느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art 3와 똑같습니다. 주제, 직업, 장소를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첫 문장에서 참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첫 문장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질문과 보기를 미리 읽어보느라 들리는 게 시작됐는데도 아직 막 읽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라서 다 미리 질문을 파악 못했다 하더라도 꼭 첫 문장이 시작하면 바로 첫 문장을 집중해서 들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Part 4번은 Part 4만 좀 다르죠. Part 4는 우리 Part 3는 처음에 유형별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Part 4는 Part 4의 유형이라고 해봤자 Part 3의 유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또 플러스 그 상황별로 단어나 표현들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독백. 오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마음이 쓰리다. 술을 마실까? 이런 거 절대 토익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토익은 비즈니스고 아주 공식적인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라던가 회의의 공지라던가 안내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별로 어휘를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라도 우리 Part 3에 배웠던 거 복습할 겸 빠르게 유형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제나 목적을 묻는 게 있다. 공지사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빠르게 패스한다. 두 번째, 장소나 직업을 묻는 문제에서 화자가 누구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직업은? 이렇게 찾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서 이거 직업을 찾는 문제인데 질문. 두 번째부터는 누구의 직업일까요? 자, Part 3는 우리가 보통 두 명의 경우 대부분 남녀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명일 경우는 남녀, 여였다, 그렇죠? 근데 Part 4는 주인공이 한 명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자, 리스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art 3의 질문은 Part 3, 남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Part 4, 말하는 사람, 화자가 누굽니까? 듣는 사람, 청자가 누굽니까? Part 3, 남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할 일은. Part 4, 화자가 할 일은, 청자들이 할 일은. 이런 식으로 문제의 주인공들이 꽤 바뀌는 편입니다. 그래서 질문, 요 문제는 누구의 직업을 물어볼까요? 전부 다 청자의 직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볼게요. 그 회의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메시지는 누구를 위해 의도되어져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까? 역시 화자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화자의 직업이 아니라 청자의 직업이라는 거. 보자마자 청자들은 어느 회사에 일하니? 청자들은 누구니?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의 문제. Part 3랑 똑같습니다. 걱정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I'm sorry, however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던지는 말들이 나오면 귀 쫑긋한다 같고요. 이유 방법을 묻는 문제. 왜 가게가 닫혀 있습니까? 특별히 단서 문장이 나오기보다는 이 문장을 전후로 해서 전체를 드러내야 된다. 핵심어 정보 찾는 것도 똑같죠. 우리 핵심어 정보 Part 3에서 명사 핵심어가 있었고 시점 핵심어가 있었다. 그렇죠? Part 4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서비스에 관해서 말한 것은 핵심어가 서비스구나. 서비스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지? 서비스 이렇게 듣는 거고, 두 번째 시점입니다. 판매 부서가 작년에 한 일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바로 작년에 뭐 했지? last year 언제 들리지? last year 앞문장 또는 last year 뒷문장에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시점을 중심으로 찾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 똑같죠?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은 또는 청자들이 다음에 할 일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화의 후반부쯤에 내가 뭐뭐 할게요. 네가 뭐뭐뭐뭐 하세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청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청자들이 할 일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유형, 요청 제한 사항을 묻는 문제. 그때 우리 Part 3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수동태로 걸렸을 때 반드시 수동태인 걸 인지한다. 그래서 그냥 What is the man asked? 이렇게 나왔을 때 남자가 요청한 것은 이 아니라 남자가 요청받은 것은이구나.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자들이 요청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항상 요청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요청한 것은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실 때 청자들이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invite 자체가 초대하다란 말도 있고 뭐뭐 하도록 약간 권유하고 요청하다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남자가 offer to do 제안하는 것은 여기서 권쌤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더라? 너한테 네가 뭐뭐 하세요 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는 남자가 스피커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별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자냐 청자냐 이런 거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쌤 너무 빨라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잠깐 스탑하시고 우리 Part 3 문제 유형별로 공부할 때 굉장히 천천히 꼬박꼬박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문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핵심은 어디 표시하셨어요? 직업은 누구 직업이요?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화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스너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Hi, Mr. Reed. This is Margot from Tweed Menswear.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we're finished with the alterations on the trousers you purchased. 그래서 이거 처음에 화자라고 적으신 분들이 이상하다. 맨즈웨어에서 일한다는데 여자는 그러면 직원인가? 뭐 이렇게 되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Hi, Mr. Reed. This is Margot from Tweed Menswear. 일단 말하는 사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디 menswear 남성복에서 일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뭔가 그 남성복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we're finished with the alterations on the trousers you purchased. 마지막에 뭐가 들렸어요? You purchased. 네가 구입하셨던 그 바지에 관한 alteration, 뭔가 수선이 끝났습니다 라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청자는 결국 그 바지를 구입한 누구다? 손님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 part 3, 4 풀 때 화자를 묻는 건지 청자를 묻는 건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글의 상황이 나왔네요. 이 공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는 앞부분에서 많이 들렸다. 그렇죠?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you've all been waiting to find out who our board of directors selected to receive the Greystone Achievement Award. This award recognizes an employee who's really contributed a lot to our work here at LC Sportswear. 계속 들렸던 단어는 뭐였습니까? Achievement Award 이런 말이 계속 들렸습니까? 이 부분에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볼게요. I know you've all been waiting to find out who our board of directors selected to receive the Greystone Achievement Award.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드리면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되게 오래 기다렸다고 알아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누가 우리 이사진 이 선택 누가 선택이 될지 받기 위해서 뭐를 받냐면 그렇죠. 요 단어가 참 중요했구나. Achievement Award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로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 뭔가 공로상이라던가 아니면 평가했으니까 그냥 뭔가 실적을 잘했을 때 받는 상도 되겠구나. 여튼 중요한 건 이 상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하셨죠? 뭐 이런 얘기다. 그렇죠?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This award recognizes an employee who's really contributed a lot to our work here at LC. 그리고 요 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구나. 이 상은 결국 요 단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상이에요. 직원들을 인정하는데 어떤 직원이요? 정말로 그 일에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LC 스포츠웨어 여기서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LC 스포츠웨어 우리 회사에서 뭔가 업적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난 사람한테 주는 상과 관련된 얘기구나. 그래서 정답은 직원들의 뭔가 실적, 업적,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Who is Juan Mendes? 핵심은 뭐냐면 Part 3, Part 4에서 고유명사가 나오면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잘 알고 가시면 그래도 고유명사 문제를 많이 푸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노리셔야겠습니다. 이 후안 맨데스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화자일까? 아니면 듣는 청자일까? 아니면 제3자일까? 이렇게 노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소개하는 글에서 안녕하세요. 나는 후안 맨데스입니다. 안녕 후안 맨데스 씨? 이렇게 인사말에 걸리지 않으면 이건 제3자가 되겠다. 그렇죠? 이게 제3자라고 인지한 순간부터는 핵심어 찾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영어다라고 듣는 게 아니라 후안 맨데스 언제 나와? 후안 맨데스 나오기만 해봐. 이러고 듣는 거죠. 그래서 핵심어 노려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year, we're proud to present the award to Juan Mendez from the 저만 이렇게 눈이 퐁 떠진 거 아니죠? 순간 어떡해 후안 맨데스 나왔어. 뭐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This year, we're proud to present the award to Juan Mendez from the Graphic Design Department. 그렇죠. 그리고 바로 graphic design 하고 들렸으니까 정답 B. 고유명사가 제3자인 경우 그 발음을 노려서 듣는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다음 번호입니다. 이유를 묻고 있네요. 전화한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caller.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까 part 4에서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화자와 청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화한 사람은 당연히 화자의 청자예요? 화자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한 말하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ould you come over and sign a new form as soon as possible? I'm sorry, but if we don't have it today, we won't be able to issue your paycheck on time. 이제 직결법해요, 그렇죠? 걱정하는 게 들렸는데 걱정하는 표현이 뭐가 들렸다? I'm sorry. 이거 들렸구나. I'm sorry가 나온 다음에 문제점이나 걱정하는 게 나오겠구나. 들으셨습니까? I'm sorry. 주의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 sorry, but if we don't have it today, we won't be able to issue your paycheck on time. 그래서 걱정하는 건 뭡니까?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그걸 하지 않으면 we won't be able to issue your paycheck. 당신의 페이책 월급일을 제 시간에 줄 수가 없어요. 월급 수표를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다? 페이책이 연기되는 거가 걱정된다. 그래서 concern의 문제는 I'm sorry가 들렸을 때 귀가 번쩍 뜨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예요? 레베카 랭혼 고유명사 핵심어가 나온 문제구나. 그리고 방법을 묻고 있네요. 어떻게 말하는 화자가 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화자가 내가 레베카 랭혼을 어떻게 만났다,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역시 아까 후안 멘데스하고 비슷하게 레베카 랭혼 언제 나와? 레베카 랭혼 나오기만 해봐. 레베카 랭혼 드러낼 거야. 요러고 시험장에서 듣습니다. 레베카 씨 언제 나오십니까? 들어보겠습니다. I met Rebecca on her very first project when we collaborated on the soundtrack for the movie A Year in Denmark. Since then, Rebecca has gone on to compose music for more than 50 other movies. 자, 질문. 그래서 정답은 C일까요? D일까요? 빠르게 판단해 봅시다. 선생님, 저는 뮤직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뮤직 정답. 하시면 안 됩니다. 뮤직이 정답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다시 드러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I met Rebecca on her very first project when we collaborated on the soundtrack for the movie A Year in Denmark.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 레베카 씨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Very first project에서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계속 뮤직이 나왔는데 C가 되는 건 알겠는데 David, D도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포인트 들어갑니다. 보기는 절대로 생략하면서 대충대충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바쁘니까 어머나 함께 했다 뮤직 그룹. 뮤직을 함께 했어.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뒤에 뭔가 뮤직이 또 들리고 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자, 그럼 뮤직이 나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베카 씨가 뭔가를 음악을 했긴 했는데 보겠습니다. 그 뒤로 레베카 씨는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의 다른 영화 뭔가 뮤직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대중들에게 전체적으로 되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레베카가 뭔가 다른 음악들, 뭐 영화 사운드 트랙 이런 걸 했다는 얘기지. 화자와 함께 음악 공연을 했다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performed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서 뭔가 음악은 한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함께 공연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잡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빗이 오답이고 정답은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다. 정답, 사운드 트랙은 음악이지만 사운드 트랙 작업을 한 거지 공연 작업을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perform을 절대로 씩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이 아니라 C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메일들이 고객에게 왜 보내졌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릴까요? 당연히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과거입니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들리다겠죠? 그 들을 때 이메일 보냈다라는 말이 어디서 들릴까? 귀 쫑긋 들어보겠습니다. Yesterday, we realized that some of the emails we sent to thank our customers for their patronage were in fact addressed to the wrong individuals. 그래서 앞부분 뭐가 들렸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이메일을 우리가 보냈는데 we sent 뭐 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고객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감사하단 말 어디입니까? 정답 A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런데 그 이메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했던 표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esterday, we realized that some of the emails we sent to thank our customers for their patronage were in fact addressed to the wrong individuals. addressed to the wrong individual. 그래서 잘못된 그 주소로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메일에서는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다. 정답 A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예요? 뭐가 눈에 확 보여요? 그렇죠. 시점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에 여자가 할 일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무슨 일을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Hello, this is Christine Lee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I need to cancel my appointment for an eye exam this Friday afternoon at 2 o'clock. I can't come then because of an important meeting with a business client who is traveling from Hong Kong. 자, 그래서 질문? 쌤, 저 홍콩 들었어요. 홍콩 들어서 여행 갈 거예요. 찍으신 분들 빨리 손. 그 다음 선생님 저 I exam 들었다고요. I exam 들어서 정답 데이브 찍었어요. 손. 둘 다 아닐까요? 그럼 B일까요? D일까요? 다른 문제일까요? 아직 정답 안 가르쳐 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단어 홍콩 I exam 명사만 듣고 뭔가 명사를 정답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장 홍콩이 나오면 홍콩 앞에 누가 홍콩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뭐 I exam이 나오면 I exam을 누가 I exam을 뭐 하는 건지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듣고 스크립트 보여드릴게요. Hello, this is Christine Lee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I need to cancel my appointment for an eye exam this Friday afternoon at 일단 I exam Friday afternoon 하고 들렸지만 중요한 건 뭐를 드렸어야 됩니까? 내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요일 날 원래 예약된 것은 eye exam, physical examination이 맞아요. 하지만 취소했으니까 이거는 eye exam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2 o'clock. I can't come then because of an important meeting with a business client who is traveling from Hong Kong. 중요한 말 뭐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 important meeting with a business client. 내가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미팅을 할 겁니다. 그 고객과 중요한 미팅을 하느라 요 앞에를 취소했으니까 정답은 결국 뭐다? 그렇죠. 고객과 결국 금요일 날 미팅할 거다 했죠. 그럼 쌤, 제가 들었던 홍콩은 뭐냐고요? 홍콩에서부터 온 고객이겠죠. 그래서 여자가 홍콩에 가는 건 아니고 홍콩만 듣는 게 아니라 traveling from 홍콩이란 말이 이 클라이언트를 설명하는 말에서 들리는구나. 이렇게까지 문맥을 드러내셔야 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A 정답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화자가 할 일은 말이 끝난 다음에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끝부분에 많이 나오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met last month at the Southwest Literary Conference,
and I told you about a book I was writing, Travels by Land. I've just completed the first draft, and I'm going to go ahead and email you a copy, as you suggested. 뭐 한대요? 그렇죠. 이메일 보낸다란 말이 꼭 들리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듣기가 꽤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 책 이름, 고유명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꽤 많이 어렵습니다. 잘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여기 회의에서 만났고요. 내가 화자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책, 뭔가 육로로의 여행,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뭐 할지는 안 나왔다, 그쵸? 한 번만 더 포인트 들어볼게요. We met last month at the Southwest Literary Conference, and I told you about a book I was writing, Travels by Land. I've just completed the first draft, and I'm going to go ahead and email you a copy, as you suggested. 첫 번째 뭐였대요? 끝냈대요. 뭘 끝냈대요? First draft에서 내가 책 쓰고 있는 초안을 끝냈고요. 중요한 건 뭐를 할 거다? 그 초안을 이메일 보내줄 거예요 라는 요 말을 듣고 자, 이메일 초안 보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B. 원고를 보내준다. 그래서 보통 이메일이란 말과 send란 말이 패러프레이징으로 참 많이 엮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절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결국 이 말하는 작가가 내 책에 대한 뭔가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원고를 보내준다. 정답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연습합시다. 가겠습니다. 핵심어 시점 나왔습니다. 8시에 일어날 일은 둥둥둥둥 8시에 신데렐라는 12시였다. 그쵸? 그럼 8시에 뭐 하겠다. 8시에 배고픈데. 자기는 8시에 뭐 하십니까? 8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 your listening pleasure, pianist Rhonda Phelps will be performing tonight from 8 p.m. until closing. 선생님, 저 클로징 들렸어요. 클로징 정답.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특히 시점을 나타내는 말들이 들리면 반드시 그거까지 덩어리째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A 정답을 찾는 것보다 B 오답을 피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 closing만 듣지 마시고 closing 앞 단어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For your listening pleasure, pianist Rhonda Phelps will be performing tonight from 8 p.m. until closing. until closing 이렇게 들으셨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이 피아니스트가 will be performing 공연을 할 거고요. 8시에 공연을 할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닫을 때까지. 그러면 8시에는 뭐 할 것 같아요? 자, 8시에는 이 사람이 공연을 한다. 비즈니스, 영업이 닫힌다. 뭐 할 것 같습니까? 8시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닫을 때까지 한다 그랬다. 그렇죠? 다시 한번 헷갈리십니까? 한 번만 더. 8시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닫을 때까지 한다고요. 그럼 8시에 하는 건 뭐다? 닫는 거다? 공연이다. 그렇죠. 공연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실 closing만 들어버리고 영업이 끝날 것이다. 닫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from 8시라던가 until closing 이렇게 전치사 구들은 꼭 덩어리째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연습하고 끝낼게요. 무슨 문제입니까? 갑시다. 이 Thunder Bear라는 그룹이 다음 달에 할 일은 둥둥둥 시점 핵심어 나왔습니까? 다음 달 언제 나와? 다음 달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권쌤이 힌트를 바로 드릴까요? 다음 달 말고 다른 시점도 하나 들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점 노리지 마시고요. 뭐 지난달, 내년 이런 거 아니고요. 다음 달 언제 나와? 다음 달에 뭐 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This group, based right here in Toronto, gained a worldwide following after the release of their debut album, Room for Two, last year. And next month, the group will begin their first European tour. 질문. 시점이 두 개가 나왔다. 그렇죠? 하나는 next month가 나왔고 하나는 뭐가 나왔대요? last year. 작년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하나는 다음 달에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쌤, 저 투어 스타트한다는 말 들렸습니다. 정답. 새 앨범 공개했습니다. 출시했습니다. 정답. 이러시면 안 되고 시점을 노려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작년에 한 것과 내년에 할 일,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할 일 들어보겠습니다. This group, based right here in Toronto, gained a worldwide following after the release of their debut album, Room for Two, last year. 무슨 시점 들렸다? Last year. 요게 먼저 들렸다, 그렇죠? 그래서 데뷔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작년에.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작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할 일이니까 And next month, the group will begin their first European tour. First European Tour를 하는구나. 그래서 다음 달에 할 일은 A 정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점과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시점에 동그라미 하시고 요 시점과 꼭 정리해서 들어야지, 노려서 들어야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파4 중요한 부분 저랑 꼭 연습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